1분하고 이제는 더 안 되는 건 이상 아닙니다. 이 비참하고 교배하겠습니다. 우리 정부 안 주고서 미안합니다. 하지만은 그냥 죽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할머니들이 왜 저는 80년은 울면서 찾아다니면서 사정하고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못 그러겠습니다. 예, 할머니들이 다 죽기를 바라는 우리 정부 죽어 줄게요. 이거면은 오늘 문 대통령이 받아서 읽어보세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할머니들이 이거를 얘기하고 죽어야 되겠다 하는 이 생각으로 제가 저희는 할머니들 이쪽에서 저를 바라여 6번 누군가들입니다. 서면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토크쇼 시작된 ICJ로 특별소통 기관을 가야 합니다. 꼭 정사본부에 우리는 일하고 있는 이쪽 노동자들의 이 억울한 해결을 하고 고발하고자 우리 시대에 일본은 벌써 완전한 6개월을 지났다. 현재 국가로 바로가 나가야 개최하는 됩니다. 이동사본부 개최한 그래서 정부 요구한 가치로 제가 먼저 ICJ로 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도 ICJ로 가려고 했는데 이들이 선마에서부터 끝까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로 와서 나는 꼭 문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젊은 사람들, 가가는 사람들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동사본부 개최 발언을 고문 방지 위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현장으로 요구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오늘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한테 담은 전달하겠습니다. 청와대 전달 먼저도 와서 먼저 못 맞았습니다.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나와주셔서 이걸 받아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동노동자의 받아서 희생 강요하는 읽어보시고 꼭 비판한다. 해결해 주세요. 반복되는 경제사고 책임이 있습니다. 정부 처벌하라. 대통령이 책임이 있습니다. 왜 국민을 모릅니까? 국제에서 통지 나는 배달 인력 아무 죄도 없는 국민입니다. 우리 할머니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대통령님 정신 차리시고 당장 중단하라. 이걸 받아보시고 중단하라. 고문 방지 협력으로 첫 번째 발언은 하도록 최승욱 위원장 동지를 모시고 외교부에다가 하겠습니다. 명하시고 외교부에서 고문 방지 의뢰를 하는 걸 교통체육본부 위원장 어디가 박수를 하도록 해주시옵소서. 지난주에 나는 지금도 8일 날과 21일 날 죽겠습니다. 연달아서 가슴이 아파서 국회의원 두 분이 한도 못합니다. 이번만은 이걸 꼭 명절 앞두고 대통령한테 나서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제 꼭 바랍니다. 더 이상은 국민분들에게 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꼭 전달받아서 받았다는 명절 특배를 당연자를 잘 전해드려야 해주십시오. 되는데 기자님들 그렇지 수고 못한 많으십니다. 지난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결혼해서 노동자연구소와 같이 우체국의 현실을 조사했고 알아가서 국제연구소권 대선기획추진단 바랍니다. 청와대로 같이 우리 정부와 이 같이 위안부 문제는 조사를 한 적이 우리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입니다. 여러분 한국 1박 기간 기자님들 논문 꼭 기사를 내서 이라도
해결하도록 해주세요. 1년 360일 내가 왔다 오늘도 울어야 됩니까? 9,000명이 이제 울지 않겠습니다. 안전사고로 저를 죽음을 내야 가서 됐습니다. 울지 않겠습니다. 선거도 진행 중이라고 감사합니다. 이야기했습니다. 또 마지막 이러한 소원이고 마지막 정책을 원칙은 저는 해주십시오. 청와대 앞에까지 가서 청와대 앞에서 제가 정부 군사센터에 관장은 근로 노동자입니다. 지금 근로 가가지고 노동자들은 해야 됩니다. 그나마 장기적으로 해서 왜 인력 이런지 보충을 해줍니다. 정말 그나마 근로조차도 아닌데 8시간 미만인 이걸 받으셔서 1시간, 7시간, 가져가시면 4시간, 대통령한테 직접 전하실 수 있습니까? 잘 전달하겠습니다. 전달하신다는 무슨 약속을 합니까? 그나마 대근이기 때문에 어떻게 제가 믿습니까? 위험 노출 정도는 덜하다 몇십 년을 믿었는데 하지만 대근직 오토바이를 타고 어떻게 또 믿을까요? 손길 뒷길을 말씀해 주세요. 우리 주변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잘 전달하겠습니다. 뭘로 전달하시면 뭘로 합니까? 뭘로 믿을까요? 가만히 없는 한 번도 못 알고 됐는데 뭘로 믿도록 해주세요. 방금 발언해 주신 제가 비정규직 공무직 정말 죽을 지게 노동자인 우리 왜 이래야 됩니까? 이주원 부회장님께서 말씀 울산할랍니다. 대국의 상대 사고가 우리만 일어나고 있고 이미 예견된 대한민국이 다 죄인으로 취급하는 저 일본 왜 당하고 있습니까? 저는 못 봅니다. 할머니들이 연세 많은 할머니들이 자기 자필로 이름을 쓸지게 얼마나 서름스럽게 하고 그렇습니까? 왜 이래야 되나 하는 건 솔직히 눈물도 없고 인정도 없고 하는 대통령이 아니십니다. 대통령을 믿었습니다. 처음부터 당선되고 나서부터 믿었고 당선되기 전에 제가 서고 운동도 했습니다. 그런 거 안고 했는 건 사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믿었습니까? 근데 이걸 꼭 전달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서본부는 여특정도 쏟고 나왔는데 믿어도 되겠습니까? 잘 전달하겠습니다. 집배원 뭘로 갈까요? 뭘로 갈까요? 법무에선 정말 이제는 더 이상 순간에서도 이제는 권고했던 마지막으로 청와대 앞에서 죽을랍니다. 폐지하라고 이야기했던 집배 보안량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습니까? 전쟁의 청와대 가서 인원들을 죽습니다. 실질적인 집배인력을 감축을 시도했었습니다. 지금도 의무 지금 진행하고 임기도 있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저희는 그런 집배인력 감축, 병원 조정에 맞서서 지난 여름에 어떻게 목숨을 또 15일간의 여러분들이 한신농성 투쟁을 제가 먼저도 청와대 진행해서 가서 경북 지역에 미시간을 있었습니다만 집배인력 감축 저 요거대로 안 했습니다. 기도를 거지하기로 이제 못 했었습니다. 믿으라고요. 또 쏘갈까요? 하지만 오늘은 이렇게 기자님들 저희가 모시는 국회가 앞에서 전달하실 당신이 뭐하는데 당신이 뭐 본인이에요? 이정사업본부는 하나 계시는데 그랬어요. 고충과 사망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계획, 무엇을 지역 알겠습니까? 감축과 비용 절감이라는 또 구조조정이라는 이런 계획으로 추진해 뒤에도 왔던 할머니들 예, 다 있어요. 6분의 그런 할머니들 이전의 6분의 할머니들이 바로 이 부분의 집배원을 같이 가자. 죽음으로 죽어도 같이 죽자. 몰아넣었습니다. 해결해도 같이 해야 된다. 한 건의 큰 우리를 악어가 위해서 되면 아니고 대단히 많은 여러 가지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능들이 나타난다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살아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충분히 해야 된다 하면서 각오였습니다. 울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그래서 저희는 울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십니까? 이제 지키겠습니까? 정부에서 잘 전달하겠습니다. 우정서 기자님들, 못하니 기자님들, 정부가 지키려고 집회원을 살려달라. 제가 전달하는데 노동자들을 살려달라. 전달 받아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대통령께 전달하신다는 말씀을 하실 겁니다. 이런 기자님들 꼭
꼭 봐주세요. 그렇죠? 할머니가 좀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 됩니다. 오래 못 삽니다. 전 나이 몇 살입니까? 오래 살면 내가 이렇게 만나가고 가지도 않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이 없잖습니다. 오래 사세요. 서혁수 대표님 날도 추우니까 할머니 오시지 않고 서 대표가 직접 아니요. 제가 드리는 그때 명 서 대표하고 연락하고 있고요. 나는 명만 받았는데. 지금 그거 있어요. 식당에서 밥 먹으면서 저랑 통화도 하셨어요. 할머니가 건강하게 오래 계셔야 이게 잘 풀리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올해 어떻게 계십니까? 어떻게 있습니까? 나이 있는데 세월이 기다려줍니까? 세월이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켜주세요. 네, 날도 추우니까 오늘 약속해주세요. 얼마간 잘 전달하겠습니다. 얼마간 2월달 내로 2월달 내로 너무 늦지 않게 잘 2월달 내로 해주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예? 둘러보세요. 똑똑히 보세요. 기자님들 고맙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날 추우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제 마친 걸로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할머니. 고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설이 되고 가족 친 그런 일들이 우체국 노동자에게는 코로나와 CJ 대한통운 우체국 파업이 계속 연속적으로 일어나면서 우체국에 대책 없는 물량들이 쏟아지고 그 물량들을 소화해내느냐고 정말 현장은 아비규환일 정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정사업본부 도대체 설명절 특별소통기간 대책을 내놓은 게 무엇입니까? 단순하게 구분하고 운송하는 편도 모자라서 쩔쩔매다가 배달하는 대책은 하나도 세우지 않고 현장에 그 배달 물량들이 쏟아져서 뒤편에 보시면 이륜차의 무게가 제대로 지탱이 안 되고 앞바퀴가 들릴 정도의 과적을 하고 비정상적인 배달을 매번 명절 기간 동안 수행하고 그 과중함에 못 이겨 배달 노동자는 우체국 노동자는 숨을 거두고 사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비참한 현실 언제까지 이어져 가냐 하는 답답한 마음입니다. 우정사업본부와 정부에게 요구합니다. 적정한 인력을 요구하는 것이 단순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보편적인 서비스를 온전하게 전해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올해 대선을 앞두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또한 전국의 우편물들을 국민들에게 온전하게 전해줄 수 있는 유일한 길들은 지금 부족한 인력을 해결하고 적정한 인력으로 안전과 생명을 유지하고 보호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 앞두고 있습니다. 우체국이 예전에 살인 기업으로 선정된 2년 동안 선정된 그 의혹을 씻어내고 그리고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하는 길은 유일하게 부족한 인력으로 국가정책을 유지할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차별 없이 인력을 유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평가만 1등을 매일 받아봐야 뭐합니까? 정작 죽어나가는 노동자들은 바로 현장 노동자들이고 일선에서 분류하고 배달하는 저희들입니다. 그나마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고 저희가 투쟁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개선된 바가 없지 않지만 여전히 우정사업본부는 근본적으로 국가 보편 서비스라고 하는 우편 서비스 업무에 대해서 그런 공공적 기준에 맞춘 그런 정책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저희는 느끼고 있습니다. 국가의 기관에서 정부의 기관에서 수없이 노동하는 공무직 노동자, 정부 산하기관에서 이러는 수많은 공공기관의 노동자, 국민을 위한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한 이런 노력을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번 투쟁에 우리 기자님들도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목숨을 걸고 돌려막기 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끝없는 분노를 가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것 또한 기자분들의 사명이라고 생각됩니다. 가족을 보지 못하고 그리고 동료들을 보지 못하고 어느 날 갑자기 장시간 노동해서 쓰러지는 노동자들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아주십시오. 정부가 해야 될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세상이 올 때까지, 좀 더 좋은 세상이 올 때까지 공공운수노조는 열심히 만들고 투쟁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이행할 것을 강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체국이나 택배 사용자 측에서 시간 끄기 그리고 합의 불이행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번 명절 소통기의 물량이 늘어난 것에 대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체국에서는 택배 노동자들이 해결해야 될 물량을 집배원들에게 일상적으로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합의했던 택배업계의 사회적 합의 이행을 정부에서 강제해서 그를 통해서 집배원들이 적정한 업무를 할 수 있고 구분 노동자가 집중국에서 구분하시는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과로에 시달리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반복되는 집배원 과로사, 부실한 우정사업본부 소통기 계획 관련해서 대정부 요구안을 말씀드렸습니다. 노동자에게 희생 강요하는 우정사업본부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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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공휴 계약업체 접수중지 즉각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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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모두. 설명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작년에 비해서 이러한 추세를, 이러한 것을 그러면 이 점수는 높아졌는데 여기 조사하는 게 자료에 있습니다만도 이게 13개 글로벌한 데이터를 모아서 점수를 내는 것인데요. 우리는 그중에 10개가 우리가 속했습니다. 10개 데이터가 보면 이 점수가 높아지는데 어떤 것이 높아졌고 어떤 것이 우리가 개선할 부분이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우리 데이터에서 10개의 데이터를
했는데 굉장히 좀 복잡하죠. 자료에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여기 보시면 푸른색은 19년, 20년, 21년 점수가 높아진 거고요. 이런 붉은색은 점수가 나빠진 거예요. 대부분의 점수가 높아졌는데 요 하나가 IMD라는 것이 점수가 작년에 낮아졌죠. 그래서 이것을 좀 이 성격, 우리가 어떤 점이 잘 돼 있고 어떤 점이 좀 부족한가에 대해서 보기 위해서 이걸 나눴고요. 이 그래프가 매우 복잡하게 보이실 텐데요. 앞에 나온 10개 데이터, 원천 데이터, 이 특별 산출하는 데 사용된 원천 데이터를 그래프로 설정, 2017년도 보여줬는데요. 보면 이게 빨간 선이, 이 선이 되게 가리고 올라가고 있죠. 이게 지금 PRS라는 거고요. 정체된 것도 있고, 최근에 아까 R&D라고 최근에 하락한 것도 있죠. 이것을 보니까 여러분 보시면 좀 복잡하니까 약간 정리해드리면 계속 상승하고 있는 데는 SGI, TI, PRS라는 이런 조사들이에요. 그럼 내용이 뭐냐? 공무원의 사용 국적의 지위 남용, 그러니까 하나만 여러 개 포함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TI는 직권 남용 공무원의 처벌 가능성이나 정부가 국회를 제어할 수 있는 것. 그 다음 PRS는 정치와 기업 간의 의심스러운 관계. 자, 이것은 공공기관에 대한 측정이지만 이게 좀 맞는 관계니까 파트너가 있을 거야. 상대방이 있을 건데요. 이것은 정치 부분을 보지만 기업사의 의심 관계. 이런 것들이 주요하게 측정하고 있다. 그러면 주로 보시면 뭐예요? 공직사회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부분과 정치와 관련된 부분이 계속 개선되고 있다. 그 부분은 이제 좀 나빠졌고요.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하는 것이 WEF나 PRC라는 게 있습니다. PRC는 약간의 포괄적인 조사에 해당하고 WEF는 경제활동, 주로 기업이겠죠? 경제활동과 관련된 뭐 수출할 때 뭐 이런 뇌물, 이런 부분들이 있고 공적 기금 남용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체되어 있는 것이 이런 것들인데요. 이걸 보면서 크게 보면 직접 공공 부분의 부패 통제, 정치 부분, 이건 개선되는 추세에 있고, 이 WF와 GI 기업 활동과 그 다음에 볼 때 기업 활동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하나는 정치, 하나는 약간 개선되고 있습니다. 약간 미약한 개선이라고 볼 수 있고요. 나머지는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러면 전체적인 추세를 봤고, 우리가 각 10개 항목들을 봤는데요. 그럼 이 국제비기 우리나라 어느 정도인가? 아까 전체는 봤는데 각 항목별로, 그러니까 데이터별로 보면은 SGI, TI, WJP, VDF 이거는 주로 공공 부분의 직접 부패 통제 능력이라든가 뭐 그런 공적 기회 설정 남용 이런 부분들이 주로 직접 공직자들이 하는 것들이 많아요. 이 부분은 이 그래프가 마이너스가 있다는 거, 우리나라가 그 OECD 평보다 점수가 높다는 거예요. 이 그래프 땅에 거꾸로 하기가 곤란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니까. 일단 마이너스에 있다는 것은 이 부분은 주로 공공 부분, 공직 부분에 대한 부분은 우리나라 50보다 점수가 높다. 그리고 PRS가 약간이지만 정치와 관련된 높고, 그 대신 WFGI는 주로 기업 경제 활동과 관련된 창구에 뭐 이게 수출할 때 이제 뇌물 등등 이런 것들이 포함될 텐데 이 부분은 50보다도 우리가 낮다. 그리고 일반적인 이런 것들도 우리가 전체 사회 전반의 부패 수준을 묻는 것도 낮다. 물론 이 데이터가 정확하게 하나만 데이터가 됩니다. 다양한 복합적인 질문을 하기 때문에 중요한 포인트를 찾아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국가별 부패 인식 지수에서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62점을 받아 조사 대상국 180개국 중 32위를 차지하였다. 2017년 54점에 51위에서 이후 5년 동안 점수는 8점, 순위는 19단계가 상승한 것이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지난 5년 동안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르게 부패 인식 지수를 향상시킨 나라가 되었다. 2021년 우리나라의 부패 인식 지수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정치 부문의 청렴도가 개선되었다는 점과 경제 활동과 관련한 지표에서 일정한 개선이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반면 공직사회의 부패 규율 등 직접적인 공직사회의 지표들은
지난해와 비교하여 정체 상태에 있고 사회 전반의 부패 정도에 대한 지표들은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또 2021년 결과는 국민권익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점수 상승 속도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그것은 촛불운동을 비롯한 정권 초반의 노력이 상당 부분 이미 반영되었다는 점, 그리고 국민들에게 상층 사회에 대한 불신을 야기시킨 정치권을 비롯한 고위공직사회에서 벌어진 공정 논란 등이 점수 상승을 제한하였을 개연성이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정부 정책과 함께 고위공직자 등 사회 상층의 반부패 의식과 공정 관행을 정착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기업의 경제 활동과 관련한 지표의 개선을 추세적인 상승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기업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정부와 기업, 사회 전반의 노력이 요구된다. 오늘 발표된 부패 인식 지수에서 우리나라의 순위가 32위로 올라서면서 상당한 개선을 이루었지만 세계 10위권의 경제력 등 우리나라의 이상에 비추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청렴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최근 몇 년 사이에 만들어진 청신호를 더욱 발전시키고 반부패 청렴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대통령 선거로 새 정부가 출범한다. 이에 우리 한국투명성기구는 2021년 부패 인식 지수의 발표를 계기로 올해 새로 출범한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와 사법부, 각계각층이 함께 흔들림 없이 반부패 정책 과제를 수립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아래의 실천 과제를 밝힌다. 1. 반부패 정책의 강력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를 재편하여 독립적 반부패 총괄 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하여야 한다. 2. 공직사회에 대한 반부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특히 올해 첫 시행되는 이해충돌 방지법 등을 통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엄격하게 방지하여야 한다. 3.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엄격히 시행하고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4. 기업의 준법 활동과 윤리 경영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부패 기업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하여야 한다. 5.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보호 범위를 더욱 확대하고 공익신고자들이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화하여야 한다. 6. 각계각층에서 실효성 있는 청렴 교육을 확대 시행하여야 한다. 7. 공공, 기업, 정치, 시민사회의 협력적 청렴 거버넌스를 복원 증진하고 각 분야의 청렴 과제를 실천하는 청렴사회 협약을 확산하여야 한다. 8. 민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자율적 반부패 운동과 민관 협력을 통한 반부패 문화 확산을 이루어야 한다. 2022년 1월 25일 사단법인 한국투명성 과정에 있는 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우선 증원대회를 시작하기 앞서서 먼저 이 자리에 이렇게 와주신 우리 언론 노동자분들 정말 감사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먼저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는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토목건축분과위원장입니다. 그리고 건설산업연맹 노동안전보건위원장 역할을 같이 맡고 있는
강한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참 우리 건설 현장에서 참 많은 건설 노동자들이 우리의 동료들이 1년에 몇백 명씩 죽어가고 있습니다. 건설 산업 건설 노동자가 보통 2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건설 노동자 200만 명이고 전체 우리나라의 노동자가 한 2,500만 3천만 명을 이야기합니다. 불과 10%도 되지 않는 이 건설 노동자들, 전체 노동자들 중에서 우리 건설 노동자 숫자는 10%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한 해에 산재 사망으로 직접적인 사고의 원인으로 죽어가는 노동자가 전체 산업의 절반 이상을 우리 건설 산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말 마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현 정부에서도 건설 노동자들, 전체 노동자들, 그 중에서 특히 건설 현장의 노동자들의 산재 사망 사고를 절반 이하로 줄여내겠다라고 공언했지만 여전히 줄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 건설 노동자들도 저희들 또한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저는 오늘 이 자리가 물론 광주 화정동의 현대 아이파크 붕괴 참사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25년 전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물론 삼풍백화점이 지어지고 그 다음에 성수대교가 지어졌던 것은 이미 그 이전입니다. 당시에도 너무나 충격적이었는데 현재 지금 소위 우리나라의 경제가 세계 9위라고 하는 경제국가이면서 건설 기술, 건설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도 우월하다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 민낯을 우리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건설 산업에 아마 민낯을 똑똑히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과연 이 사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실 건데요. 우리 건축물이 우리 여러분들이 국민들이 살고 계시는 요즘 아파트 워낙 많이 짓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어떻게 지어지고 특히 우리 국민들이 직접 사는 거주하는 세대 공간들 지하 주차장이라는 것이 아니라 위에 세대 공간이 실제 어떤 과정으로 인해서 어떻게 지어지고 있는지를 오늘 이 자리에서 아마 실제적으로 이 현장에서 10년 이상씩을 일을 해오신 우리 건설 노동자들이 있는 그대로 아마 말씀해 주실 겁니다. 아마 너무 충격적이기도 하고 과연 이게 우리나라의 건설 모든 건물들이 이 초고층 100층씩 올라가는 이런 건물들이 과연 이렇게 지어지고 있는지 아마 충격적이실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 건설 노동자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현대산업개발에서의 사고가 현대산업개발에서는 12일에서 18일에 콘크리트 양생기간을 지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건설 노동자들 다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아파트 본층 세대가 지상층에서 지어지고 있는 것은 4일, 5일입니다. 일주일 이내에 한 층씩 건물이 한 층이 올라간다는 것은 우리 건설 노동자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뻔뻔하게도 2주 넘게 12일, 18일에 공기를 지키고 있다는 그런 새빨간 거짓말이 이 사회에 저런 사고를 내놓고도 하고 있는 것이 것을 자본인 것 같습니다. 저희 말미에 오늘 증언을 하고 나서 말미에 또 알폼 노동강도 측정에 대한 보고서 좀 결과를 좀 말씀드리는 시간도 있을 겁니다. 2, 3일에 해야 될 공정이 하루의 노동으로 소위 이제 야만적인 노동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야만적인 살인적 강도의 노동을 실제로 강요받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건설 노동자들이고요. 이번 화정동 사고에서 아마 보셨을 겁니다.
내국인이 없습니다. 저희 한국 사람이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주거 공간을 공사를 하는데 우리 내국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이주 노동자들로. 왜 이런 현실인 건지 이런 것들을 한번 돌아보는, 그래서 우리 건설 산업이 이제는 제대로 된 방향으로 이번 사고를 계기로 바뀌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기 문제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부산에서 올라왔습니다. 부산에 있으면서 20년 전이었습니다. 이미 20년 전에 우리나라의 굴지의 대기업 건설사가 짓는 초초고층 아파트입니다. 20년 전에도 한 달에 최고 많이는 8개층을 올린 사례들이 있습니다. 도저히 상상이 안 되실 겁니다. 한 달에 7층, 8층을 올리는 것이 이미 20년 전에도 그래왔습니다. 여전히 마찬가지일 겁니다. 한 층 올리는데 4일밖에 걸리지 않는 이 과정들이 왜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오늘 그 증언을 통해서 똑똑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노동자 죽어간다. 우리는 공기업체 건설노동자 죽어간다. 건설노동자 죽어간다. 건설노동 주체 건설 주체. 여기 놨는데 다들 가져가셨죠? 아 저기 있으시구나. 예. 보도자료 필요하신 분 전기 요금 인상 공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정부와 기업들은 국내외 신규 석탄 발전소 건설을 멈추지 않고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화석연료 발전 기반의 전기가 아닌 재생에너지 기반의 에너지 비용이 저렴해야 합니다. 이에 전기 요금에 대한 원칙을 제대로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의 기존 전기 요금 체계는 지난 10수년간 국제 에너지 가격과 환경 비용, 사회적 비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전기 요금을 조속히 현실화했어야 하지만 지금까지 이 과제를 미뤄온 것입니다. 에너지 가격에 적절한 기후 환경 비용이 부과되지 않으면 과도한 에너지 수요를 제어하기 어렵고 에너지 전환의 재원을 마련하기도 어렵습니다. 한국의 전기요금을 살펴보면 주택용은 OECD 평균의 60%에 불과하고 산업용은 87% 정도로 상당히 낮습니다. 대선 직후에 실시하는 한국전력에 인상하는 4인 가구 기준 월평균 1,950원의 전기요금 인상 효과에 불과합니다. 한편 독일을 살펴보면 한 가정이 한 달 평균 재생에너지 발전 기금을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지불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당장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친환경 에너지로 바꿔야 한다면 국민의 70% 이상이 전기요금을 감내하겠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제는 사회연대의 정신에 입각한 대책을 세울 때입니다. 서울 수도권에서는 지금까지 지방 소도시에서 전기를 값싸게 끌어서 왔습니다. 그를 위해 발전소와 송전탑을 세우는 과정에서 생태환경, 많은 이들의 삶의 터전이 파괴되었고 이는 전기는 눈물을 타고 흐른다라는 말을 할 정도입니다. 이에 전력 최대 소비지인 서울 수도권 지역에서부터 탈석탄의 목표를 제대로 세우고 에너지 자립을 이루어가는 것이 절실합니다. 우리는 전기요금을 실질적으로 인상하고 인상된 전기요금을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기금으로 활용하자는 정책을 제안합니다. 정의로운 전환 과정에서 지금까지 값싼 전기요금으로 이윤을 축적해왔고 더 많은 전기를 사용하는 이들은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에너지 빈곤, 소외계층을 위한 보장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대선에 나선 각 후보자들이 시민들이 염원하는 2030 탈석탄 사회를 위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정책을 채택하기를 촉구합니다. 미래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때입니다. 대선 후보들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대선 후보는 2030년 탈석탄과 정의로운 전환 공약하라! 네, 좀 거만하게 하세요. 거만하게.